자, 반갑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 자, 공손품이 있을 때의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품질검사 시점에 따라서 뭐 물량 흐름 구하는 거부터 해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 정상 공손 원가를 완성품의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로 배분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도 공손품과 자, 종합원가 계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조금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 공손 원가를 기말 제공품에는 배분할 필요가 없는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 예제의 틀은 지난 시간에 봤던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자, 기초 제공품 500개, 자, 1월 중 착수량 2000개, 그래서 합계 2500개죠. 그 다음에 1월 중에 완성품 1300개, 자, 이 완성품 1300개는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개 중에서 800개가 완성이 되어서 합계 1300개가 된 것이다.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공손품은 300개. 자, 공손품이 300개이기 때문에 자, 기말 제공품은 역시 이제 900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다 합산이 되었을 때 당연히 2500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1월 합격품 수량의 10%는 정상 공손. 자, 1월 합격품 수량을 구하는 것이 이제 핵심 키가 되겠고요. 자, 품질 검사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기초 제공품 완성도 40%, 기말 제공품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그리고 가공원가, 즉 전환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투입된다. 자,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예제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 시점이 자, 이번에는 70%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에서는 자, 모든 자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난 시간에 품질검사 시점은 50%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몇 퍼센트? 70%예요. 70%이기 때문에 자, 요 품질검사 시점만 지금 다루고요. 나머지 예제의 내용은 바로 직전 시간에 우리 같이 봤던 예제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완성품,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봐라 하는 거고요. 자, 원가 자료도 지난 시간에 예제하고 같아요. 자, 기초 제공품 27,500원, 가공원가 그다음에 18,250원 해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45,750원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45,750원의 원가는 다 모두 다 전기에 투입된 원가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단기 총제조 원가. 이게 이제 단기에 들어가는 원가죠.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단기에 투입되는 원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도 구하고 완성품 전체적인 원가를 다 구하는 것이다. 기초제공품 원가는 마지막에 완성품 원가에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그것을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단기 총제조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6만 원, 가공 원가는 7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합계 13만 4천 원의 단기 총제조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원가는 17만 9,750원. 자,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 자, 이 합계도 잘 봐두시고요. 자, 이제 예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다고 했고요. 단 이제 품질 검사 시점이 다르다고 했죠. 공정의 70%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차이점을 잘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할 거는 뭐였다? 단기 합격품의 수량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죠? 자, 이제 봅시다. 기초 제공품 500개라고 하는 것은 완성도가 40%였습니다. 단기에 들어와서 추가 작업을 하겠죠. 그러다가 70%가 됐어요. 품질검사 했겠죠? 합격했습니다. 그래야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작업을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몇 개? 500개입니다. 그죠? 두 번째, 단기 착수, 1월 착수한 2,000개 중에서 단기에 작업을 쭉 하다가 70% 시점에 갔어요. 그래서 품질 검사 받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을 해서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몇 개? 그게 바로 800개였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의 개수가 1,300개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착수해서 70% 갔습니다. 품질 검사 받았는데 불합격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공손품이죠. 공손품은 추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작업은 끝났어요. 자, 그래서 공손품 300개의 완성품 300개의 완성도는 70%까지만 작업이 된 거죠. 완성도 70%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착수한 것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도가 몇 %였습니까? 60%였기 때문에 단기에는 아직 70%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품질 검사 받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 900개는 단기 품질 검사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단기 합격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단기 합격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기 합격품은 몇 개입니까? 자, 500개, 800개, 합계 몇 개? 1,300개. 1,300개가 단기 합격품의 수량이 되겠네요. 그죠? 500개와 800개를 합산한 1,300개가 단기 합격품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뭐 합니까? 자, 정상, 비정상 공손의 수량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정상 공손 수량은 단기 합격품 수량의 10%입니다. 단기 합격품은 몇 개? 1,300개이었어요. 10%니까 정상 공손 수량은 몇 개? 130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 수량은 총 공손 300개 중에서 130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나머지는 비정상 공손이 되겠네요. 170개. 그죠? 비정상 공손 수량은 170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이걸 포함해서 물량의 흐름을 봐야 되겠네요. 정상, 비정상 공손을 포함한 물량의 흐름 보고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 핵심 키라고 했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량의 흐름 보죠.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물량,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완성품 물량, 정상, 비정상 공손 물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물량, 합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500개, 단기 착수 물량은 2,000개, 합계 2,500개입니다. 자, 완성품은 1,300개였습니다. 그렇죠? 정상 공손 몇 개였습니까? 앞에서 봤죠? 자, 130개였습니다. 비정상 몇 개? 170개. 기말 제공품 몇 개? 900개. 합계 몇 개? 2,500개. 요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이니까요. 완성품은 어떻게 구성된다? 기초 제공품을 항상 먼저 작업해서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500개는 먼저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800개는 뭐다?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거. 두 번째, 그게 바로 800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량의 흐름을 보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파악해야 돼요? 물량의 흐름에 이어서 우리는 완성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40%였어요. 그다음에 정상 공손은 자, 품질 검사 시점이 70%였기 때문에 공손은 70%까지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70% 완성도, 그다음에 비정상도 70%. 기말 제공품은 자, 완성도 60%.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량의 흐름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는 자,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 이렇게 원가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죠? 원가의 특성이 다른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재료가 다 들어가는 거고 가공 원가는 작업을 하면서 서서히 비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원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윗부분은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요 합계 완성품 합계 1300개도 역시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선입선출법이니까 항상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도 단기에 재료가 들어갔나? 단기에 가공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나? 항상 단기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기초 제공품 40%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건 전기 작업을 한 거예요. 재료는 공정 초에 들어가니까 재료도 공정 초에, 즉 전기에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단기에는 들어갈 재료가 투입될 재료가 없어요. 단기의 재료는 투입된 재료가 없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다 단기 착수 물량에서 오는 겁니다.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완성된 거,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공손이 된 거, 단기 착수 물량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 된 거, 다 단기 착수 물량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착수할 때 그때 공정 초 재료가 다 들어가죠. 여기에는 이제 재료가 다 들어갑니다. 800개에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가고요. 130개에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가고요. 170개에 필요한 재료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900개에 필요한 재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계 2000개에 필요한 재료가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단기 착수 물량 2000개하고 항상 이게 같아야 된다.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 가공원가도 단기의 가공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 40% 요거는 전기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럼 단기에는 나머지 60%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원가도 60%만 가공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500개인데 60%. 그러면 자, 300개만큼의 가공원가가 들어가고요. 단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800개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원가 800개 다 들어간 겁니다. 완성까지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공소는 완성도가 70%죠. 그러니까 가공원가도 70%만 가공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자, 130개인데 70%만 가공원가가 들어갔으니까 91개의 가공원가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170개인데 70%만 가공원가가 들어갔으니까 자, 119개의 가공원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900개인데 그다음에 60%만큼 가공원가가 들어갔죠. 그래서 540개만큼의 가공원가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합계 자, 1850개만큼의 가공원가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자, 완성품 환산량을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까지 구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한다? 자, 원가를 그 다음에 집계를 하고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구했죠? 자, 앞에서 구한 거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2000개였고요.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1850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원가를 집계해야 되죠.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항상 단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가도 단기의 원가만 집계한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6만 원이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중에 가공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자, 74,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다 원가 이게 다 당기 투입분만큼만 선입선출법에서는 항상 집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나오죠. 6만 원 나누기 2,000개 하면은 한 개당 30원 이렇게 나오고요. 74,000원 나누기 1,850개 하면 한 개당 4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40원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당기분을 가지고 구한 거니까 이 단위당 원가도 당연히 당기분에 대한 단위당 원가예요. 당기분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30원을 가지고 자, 800개 곱하고 130개 곱하고 170개, 900개 곱하고 해서 우리가 원가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0원을 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요거 합하면 1100개죠. 결국 완성품이니까요. 요건 1100개입니다. 그다음에 91개, 119개, 540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보자 이거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원가까지 이제 한번 각각을 다 구해보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완성품 원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당기 원가부터 먼저 보죠. 자, 우리 앞에서 자, 선입선출법에서 구한 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당기분의 원가를 구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분 원가를 먼저 보자 이겁니다. 자, 30원 곱하기 자, 800개입니다. 24,000원. 40원 곱하기 1,100개입니다. 자, 44,000원. 그래서 자, 68,000원. 8,000원이에요. 당기 총제조 원가 중에 완성품 원가로 간 게 일단 68,000원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완성품의 원가로 그냥 합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였습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27,500원, 가공 원가는 18,250원 해서 합계 45,75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완성품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합계가 51,500원 이렇게 나오고요. 가공 원가는 62,500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1차적으로 113,75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로 구한 완성품 원가예요. 1차로 구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정상, 비정상 공선 원가를 봐야 되겠죠. 자, 정상 공선 원가는 30원 곱하기 130개 해서 3,900원. 그죠? 그 다음에 40원 곱하기 91개 해서 3,640원 해서 정상 공선 원가는 7,54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비정상 공선 원가는 30원 곱하기 자 170개 해서 5,100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공 원가는 40원 곱하기 자 119개 해서 자 가공 원가는 4,76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비정상 공선 원가는 얼마가 나옵니까? 두 개 합산하면 자 9,860원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기말 제공품 원가 30원 곱하기 자 900개.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27,000원이고요. 가공 원가는 40원 곱하기 540개 해서 자 21,600원.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 나옵니까? 48,6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다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합계는 자 51,500원, 3,900원, 5,100원, 27,000원 다 합하면 87,500원 이렇게 합계가 나와야 되고요. 가공 원가는 합계가 92,250원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총 합계는 179,750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앞에 원가 자료, 예제 처음에 원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합계하고 같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구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정상 공선 원가 9,860원이라는 이 비정상 공선 원가는 그냥 뭐로 처리하면 된다? 그냥 영업 외 비용으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문제는 뭐다? 정상 공손 원가다 이겁니다. 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합격품의 원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합격품 이미 우리가 봤죠. 자, 첫 번째 기초 제공품 중에서 완성된 거 이게 몇 개였습니까? 이게 500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단기 착수한 것 중에서 완성된 거 이게 몇 개였습니까? 800개였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단기 착수한 것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 된 거 이게 몇 개였죠? 이게 900개였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이 중에서 단기 합격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500개하고 800개만 단기 합격품이었고 900개는 단기 합격품이 아니었죠. 왜 그랬죠?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도가 60%였기 때문에 품질 검사는 70%가 되어야 받을 수 있거든요. 품질 검사를 못 받은 겁니다. 아직.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단기 합격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합격품은 결국 500개와 800개입니다. 이 500개와 800개는 다 뭐가 되었습니까? 이건 다 완성품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단기 합격품은 완성품만 지금 단기 합격품이 된 것이고 기말 제공품은 단기 합격품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배분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배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 공선 원가를 단기 합격품의 수량 비율로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완성품 원가와 기발 제공품 원가를 이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성품 원가는 1차에서 얼마가 나왔냐? 11만 3,750원의 완성품 원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가 얼마였냐면 7,54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540원의 정상 공손 원가 중에서 그러면 그거를 단기 합격품에 배분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완성품은 전부 다 단기 합격품이었고 기말 제공품은 단기 합격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7,540원은 그냥 전액 완성품 원가에만 포함시키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배분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11만 3,750원하고 정상 공손 원가 7,540원은 전액 다 완성품 원가가 되어서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된다? 12만 1,290원이 된다 이겁니다. 12만 1,290원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12만 1,290원 나누기 완성품의 수량이 몇 개였습니까? 1,300개였죠. 나누기 1,300개 하면은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자, 1차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48,600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정상 공손 원가가 배분될 게 있냐? 기말 제공품은 단기 합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 공손 원가가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48,600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 원가는 그냥 영업외 비용으로 다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9,860원이 비정상 공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정상 공손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정상 공손 원가를 단기 합격품 수량의 그 비율로 해서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자, 배분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상 공손 원가를 전액 다 완성품의 원가로만 그냥 포함을 시키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간단한 그런 예제, 정상 공손 원가가 완성품 원가에만 이제 포함되는 그런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종합원가 계산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